안녕하세요. 스포츠 베스트 픽스터 스베입니다. 고배당 픽을 찾고 계신가요? 확실한 조합픽 및 주력픽을 원하시는 분들은 스베.com 링크 또는 제 채널 소개란 링크 통하여 SSS 클래스방에 참여하세요. 자, 오늘은 2025년 4월 30일에 펼쳐지는 NBA 플레이오프 1라운드 5차전 중요 경기 분석 시작해볼 텐데요. 첫 번째 경기는 인디애나 페이서스와 미러키 벅스의 맞대결입니다. 현재 시리즈 스코어는 3대1로 인디애나가 홈에서 시리즈를 끝낼 수 있는 기회를 맞았고, 미러키는 이번 경기 패배하면 시즌이 종료되는 운명의 경기입니다. 더 큰 문제는 미러키가 릴라드를 잃었다는 사실인데요. 릴라드의 아킬레스건 파열은 경기력 이상의 심리적 충격을 안겼고, 미러키는 사실상 야니스 원맨 시스템으로 이 시리즈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4차전에서 129대 103으로 대패한 미러키는 초반부터 페이스를 잃고 수비와 전환 모두에서 무너졌는데요. 3쿼터 들어서 이미 경기 흐름을 완전히 내준 상황이었고, 릴라드의 이탈로 정신적 균형까지 무너졌었습니다. 시리즈 내내 가장 큰 문제는 수비였는데요. 인디애나의 빠른 트랜지션을 효과적으로 끊지 못했고, 다수의 커딩과 킥아웃 패스에 너무 쉽게 실점을 허용한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공격에서 릴라드의 부재로 인해 야니스에 대한 수비 집중도가 더욱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당 리버스 감독은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우리 팀이 다시 일어나는 것이라며 정신력을 강조했지만 선수단의 체력과 집중력은 한계에 도달한 모습입니다. 현재 시리즈 평균 35.7득점, 14리바운드를 기록 중인 야니스는 릴라드의 이탈 이후 더욱 큰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공격뿐 아니라 수비 리더십, 리바운드, 수비 전환 등 코트 전 영역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인디애나의 속도와 볼 무브먼트가 너무 강력한데요. 또한 케빈 포터 주니어는 릴라드가 빠진 4차전에서 23득점, 6어시스트, 5리바운드, 3점슛 5개로 포터 주니어는 백코트 대체 자원으로 훌륭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이번 5차전에서도 포터 주니어의 외곽감과 상황 판단력이 벅스의 생존 열쇠가 될 수 있는데요. 미러키는 이제 야니스 중심의 아이솔레이션과 포터 주니어, 트렌트 주니어 같은 외곽 자원 활용이 핵심인데요. 하지만 야니스가 공을 몰고 돌입하는 동안 외곽 자원들이 어느 정도 공간을 벌어줄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며, 페인트존에서 인디애나 수비에게 압도당할 경우 공격 흐름 전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또한 수비에서는 인디애나의 속도와 패스를 어떻게 지연시키느냐가 관건인데요. 전체적인 라인업 회전과 체력 분배에도 전략적 변화가 필요해 보이는 미러키입니다. 현재 인디애나는 이번 시리즈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완성도 높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데요. 1, 2차전에서 홈 연승, 3차전 패배 이후 4차전 완벽한 반등, 특히 4차전은 60.2%의 야투 성공률로 50개의 필드골 중 36개가 어시스트에서 나올 정도로 팀워크와 패싱 게임이 완벽하게 돌아간 모습이었습니다. 루키와 벤치 자원까지 모두 고르게 터지며 단순한 스타 중심이 아닌 시스템 농구가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 미러키와의 차별점인데요. 할리버튼은 지난 경기 17득점 15어시스트 8리바운드로 이번 시리즈에서 가장 꾸준하고 똑똑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 선수입니다. 공을 오래 끌지 않으면서도 최적의 타이밍에 최적의 패스를 넣어주는 능력은 현재 인디애나 공격 시스템의 핵심인데요. 또한 마일스 터너는 페인트존에서 득점과 블락 모두 안정적으로 해주고 있고, 네스미스와 nem하드, 토핀, 잭슨 등 역할 선수들이 매 경기마다 공격과 수비에서 일정한 기여를 해주며 균형 잡힌 전력을 유지하고 있는 인디애나입니다. 이번 경기 인디애나는 리머텍 이후 빠르게 전개하는 트랜지션 공격을 기반으로 미러키의 하프코트 수비가 정돈되기 전에 찬스를 만들려 할 텐데요. 할리버튼의 속도 조절 능력과 이선 자원들의 컷인, 그리고 외곽에서 대기하는 슈터들의 효율성까지 조직적인 움직임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일 인디애나입니다. 릴라드 없이 원정 5차전에 나서는 미러키는 사실상 기적을 노려야 하는 상황인데요.
야니스가 시즌 내 최고 수준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더라도 현재 단단하게 굴러가는 인디애나의 조직력을 넘긴 쉽지 않아 보이기에 이번 경기 저 스베는 인디애나의 마엔을 예상합니다. 이번 경기 최다 득점자를 댓글에 남겨 맞추시는 분에게 만원 이상의 포인트 지급 이벤트 진행 중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확실한 조합픽 및 주력픽을 원하시는 분들은 스베.com 링크 또는 제 채널 소개란 링크 통하여 SSS 클래스 방에 참여하세요. 두 번째 경기는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와 뉴욕 닉스의 맞대결입니다. 현재 시리즈 스코어는 3대1로 닉스는 홈에서 시리즈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잡았고 디트로이트는 기사회생을 노리는 벼랑 끝 승부에 나서는데요. 지금부터 분석 시작해보시죠. 현재 닉스는 2차전 패배 이후 연이어 원정 2연승을 거뒀는데요. 특히 4차전은 야투 성공률이 37.4%에 불과했음에도 브런슨과 타운스의 클러치 퍼포먼스로 94대 93 극적인 1점차 승리를 따냈습니다. 이 시리즈에서 가장 인상적인 건 공격이 막혔을 때 집중력과 수비 전환에서의 안정감인데요. 감독 특유의 피지컬 디펜스와 타이트한 로테이션 운영이 접전 승부의 핵심 무기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제일런 브런슨은 시리즈 평균 33.3득점으로 4경기 중 4경기 연속 30득점 이상 퍼포먼스를 기록 중입니다. 공을 갖고 있는 시간 대비 효율이 매우 뛰어나며 수비 리딩과 페이스 조절, 그리고 미드레인지 클러치 능력 모두 완성형 가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한 카렌 써니 타운스는 2차전에서 부진한 이후 3차전 31득점, 4차전 27득점으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4쿼터 마지막 2분 43초 동안 8점을 몰아넣었고 47초를 남기고 터트린 역전 3점은 이번 시리즈 최고의 장면 중 하나였는데요. 플레이오프 커리어 최고 평균인 22.8득점을 기록 중이며 내 외곽을 넘나드는 슈팅 감각과 스크린 이후의 빠른 전개 능력은 팀 공격에 핵심적인 역할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경기 닉스는 타운스를 스크린의 기점으로 활용하여 브런슨과의 투모인 게임을 통해 공간을 만들려 할 텐데요. 타운스가 외곽에서 위협적인 슈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디트로이트 수비가 좁게 서지 못하고 브런슨의 돌파 경로가 상대적으로 넓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디트로이트는 지난 4차전 후반 한때 11점 차 리드를 잡았으나 경기 종료 1분 52초를 남기고는 단 한 점도 올리지 못하며 무너졌는데요. 심판 판정에 대한 불만도 있었고 하드어웨이의 마지막 3점 시도에서 파울이 부리지 않은 장면은 논란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클러치 상황에서의 결정력, 그 어느 팀보다 젊고 에너지 넘치지만 그 에너지를 끝까지 유지하고 정돈하는 데 어려움을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디트로이트의 공격을 이끌고 있는 커닝햄은 최근 3경기에서 46.4%의 야투율로 꾸준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4차전에서도 25득점을 기록하며 여전히 에이스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데요. 하더웨이는 원정 1, 2차전에서 부진했지만 홈에서 3점슛 11개를 성공시키며 부활 조짐을 보였고 토바이어스 해리스는 최근 2경기 야투율이 33% 수준으로 떨어졌는데요. 해리스의 반등 여부가 팀 전체의 공격 밸런스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디트로이트는 커닝햄을 중심으로 탑에서의 아이솔레이션과 킥아웃 패스를 병행하고 있지만 뉴욕의 빠른 회전 수비에 막히며 효율이 떨어지는 모습을 자주 보이는데요. 또한 두 팀 모두 심판 판정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경기 초반 파울 관리도 중요한 변수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디트로이트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기술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모든 걸 쏟아부어야 하는 경기인데요. 하지만 닉스는 홈에서 경기를 마무리 짓고자 하는 동기와 브런슨과 타운스의 클러치 득점 조합, 그리고 경험 면에서 한 수 위인 모습인데요. 이번 경기 저 스베는 뉴욕 닉스의 마엔을 예상합니다. 이번 경기 최다 득점자를 댓글에 남겨 맞추시는 분에게 만원 이상의 포인트 지급 이벤트 진행 중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확실한 조합픽 및 주력픽을 원하시는 분들은 스베.com 링크 또는 제 채널 소개란 링크 통하여 SSS 클래스 방에 참여하세요. 마지막 경기는 LA 클리퍼스와 덴버 너게츠의 맞대결입니다. 시리즈는 현재 2대2로 직전 경기 고든의 극적인 버저비터 덩크로 덴버가 홈코트 2점을 다시 가져오며 균형을 맞췄고, 이제 남은 건 3전 2선 승제의 새로운 시리즈인데요. 지금부터 분석 시작해보시죠. 3차전까지 실망스러운 경기력으로 고전하던 덴버는 4차전에서 고든의 NBA 플레이오프 역사상 최초의 끝내기 덩크로 승리를 거두며 분위기를 반전시켰습니다. 요키치를 중심으로 한 5인 주축 로테이션은 무려 3명이 40분 이상을 소화하고 있으며, 에들먼 감독은 스타팅 멤버가 최대한 오래 코트에 있어야 한다며 명확하게 주전 중심 운영 방침을 밝혔습니다. 문제는 벤치 뎁스인데요. 웨스트브룩이 발 부상으로 빠지면서 벤치 로테이션이 더욱 얇아졌고, 마이클 포터 주니어도 어깨 부상을 안고 뛰고 있어 체력적인 부담이 상당한 상황입니다. 현재 요키치는 시리즈 평균 28.5득점, 13.5 리바운드, 10.8 어시스트로 말 그대로 원맨쇼를 펼치는 중인데요. 득점과 조율, 리바운드까지 모든 부문에서 팀의 중심입니다. 무거워진 책임감만큼 코트 내에서의 존재감도 더 커지고 있는데요. 또한 자말 머레이도 컨디션이 완벽하지 않음에도 클러치 상황에서의 존재감은 여전히 위협적입니다. 수비 집중 견제를 받고 있음에도 미드레인지와 3점 슈팅 모두에서 꾸준히 역할을 해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번 경기 덴버는 요키치를 하이포스트에 세우고 머레이와 고든의 컷인 플레이로 득점 루트를 만들어가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공격 대부분을 주전이 소화하기 때문에 경기 후반 체력 저하가 문제로 드러나는 모습인데요. 현재 클리퍼스는 시리즈 초반 원정에서 1승을 챙기며 기선제압에 성공했지만 4차전 클러치에서 아쉽게 역전을 허용하며 균형을 내줬는데요. 하지만 크게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레너드를 중심으로 한 수비 집중력과 8명 이상의 선수가 14분 이상을 소화하는 넓은 벤치 활용이 강점인데요. 하든이 1차전 이후 평균 17.7득점으로 다소 침묵하고 있지만, 파웰과 테런스맨 등 벤치 자원들이 고루 활약하면서 공격의 다양성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레너드는 시리즈 평균 26.5득점으로 팀 내 득점 1위를 맡고 있는데요. 공격뿐 아니라 요키치와 머레이를 번갈아 맞는 수비에서도 클리퍼스가 이 시리즈에서 대등한 경기를 펼칠 수 있었던 핵심입니다. 또한 하든은 1차전 32득점 이후 주춤하며 3경기 평균 17.7득점에 그치고 있는데요. 덴버의 픽앤롤 수비에 막혀 돌파나 외곽 모두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베테랑 하든답게 언제든 폭발 가능성은 열려있는데요. 이번 경기 클리퍼스는 넓은 벤치 자원을 활용한 로테이션이 강점입니다. 특히 하든이 중심이 되는 세컨 유닛의 볼 배급과 파웰의 2옵션 득점이 잘 돌아갈 경우 덴버의 얇은 벤치를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데요. 또한 포스트 플레이 상황에서 파울 관리가 시리즈 내내 중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으며, 두 팀 모두 강점 싸움으로 이어질 수 있는 흐름을 어떻게 조절하느냐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덴버는 홈경기에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고, 이번 경기는 체력보다 분위기와 클러치 집중력이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기인데요. 클리퍼스는 벤치 자원을 적극 활용하며 지속적인 체력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요키치와 머레이 그리고 고든까지 이어지는 덴버의 주전 집중력은 여전히 강력한 모습입니다. 이번 경기 승부 예측은 고정 댓글의 S클래스 방에서 확인해주세요. 자, 이렇게 2025년 4월 30일에 펼쳐지는 NBA 플레이오프 1라운드 5차전 중요 경기 분석해보았는데요. 여러분의 예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승부 예측을 남겨주세요.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베스트 픽스터 스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경기 최다 득점자를 댓글에 남겨 맞추시는 분에게 만원 이상의 포인트 지급 이벤트 진행 중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확실한 조합픽 및 주력픽을 원하시는 분들은 스베.com 링크 또는 제 채널 소개란 링크 통하여 SSS 클래스 방에 참여하세요.